네, 안녕하십니까.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발표를 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문한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연구는 2020년 고용노동부의 수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연구 과제에 참여했던 분들은 고혜원 선임연구위원, 박상호 연구원, 이주희 연구원, 이세미 연구조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력단절 여성은 정책 서비스 대상자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같은 용어를 좀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김보미 박사님께서 온라인 훈련 상담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저희의 그 정책 서비스 대상자인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좋은 정책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연구하게 된 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경력 단절 여성의 현황, 훈련 현황, 그리고 훈련 성과,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데이터 헤비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연구의 필요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8년 OECD 주요국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시면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2018년 기준 31개국 중 28위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OECD 주요국 여성의 정규직 비중과 성별 임금 격차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대비 2018년에 OECD 국가의 여성 정규직 비율은 2.6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의 경우는 3.1% 감소했고요. 정규직 성별 임금의 경우에도 4.9% 감소하여 2018년 기준으로 31개국 중에서 최하위인 31위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격차를 살펴보시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출산 연령 추이를 살펴보시면 2017년 OECD 국가의 평균 출산 연령은 30.9세, 한국은 32.6세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OECD 평균 출산 연령과의 차이가 조금씩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 한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정규직 비중, 성별 임금 격차들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편입돼서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 여성의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여성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결혼 후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현황과 지원 목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106개, 그 중에서 여성 다수 참여 사업이 25개로 23.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훈련의 성과라던가 대상, 방법, 기간, 참여율 등 효과성이나 실태를 비교한 연구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제도와 현황, 훈련 성과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다양한 국가 통계 자료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요.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세대별 재취업 방안, 또 성별 직종 분리가 강한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의 훈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하였고요. 또 생애 경력 개발 관점에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직업 훈련 활성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경력 단절 여성의 현황과 지원 제도 그리고 주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54세 이하 기혼의 경력단절 여성 규모를 보면 모성 사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같은 이 모성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규모가 2019년 약 170만 명으로 2014년에 비해서 46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54세 이하 기혼 여성 고용률은 2014년 이후 계속 상승해서 2019년에는 6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비취업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30세에서 34세 규모와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학력별 분포를 보시면 전체 비취업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대졸 이상이 42.5%로 가장 높았고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비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고졸 여성의 비율은 좀 하락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또 경력단절 사유에서 육아의 사유는 증가하지만 결혼이나 가족 돌봄으로 인한 사유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력단절 기간별 분포를 보시면 5년에서 10년 미만이 24.7%로 가장 높았고요. 5년 이상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서 중장기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력 유지 여성 규모를 보시면은 54세 이하 기혼 취업 여성 중에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없는 경력 유지 여성은 약 38.3%를 차지했고요. 45% 이상을 상회한 적은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 유무와 경력단절 유무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통계청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재취업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은 57.7%,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여성은 45.2%,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첫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여성은 24.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의 유지 또 개발 지원하는 제도가 부처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여성 인력의 육성, 그다음에 여성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서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이라던가 또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과업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가부에서 만들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보시면은 주요 과제로 3차 기본계획 안에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내실화하고 그리고 이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떠한 그 전달 체계 개선, 또 이세일 시스템, 워크넷 등 고용 서비스 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고용 서비스 지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 안에 살펴보시면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를 지원해서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발굴한다거나 대체 인력 풀을 구축을 해서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유연한 일자리 제도의 정착과 창업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관련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은 노동경제학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퇴장하고 재진입이 일어나는 중간 시기를 경력단절의 시기로 보고 있고요. 여성의 고용이 중단된 데에는 고용시장에 어떠한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고 특히 또 여성의 생애 사건적인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남에 따라서 중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용중지 기간, 경력의 비유지 기간으로 적용될 수가 있고요. 이들이 리엔트리를 할 경우에 노동시장으로 이제 재편입, 재진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직자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책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경력 단절 여성을 포괄하기 어려운 정책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30대, 40대이고 현재 해당 여성들이 매우 고학력화되어 있고 또 취업 경험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다양한 특성 변인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 반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의 수요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스템 분야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전공자 수가 스템 분야에 적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 비해서 취업률도 낮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인식하고 현재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고부가가치 훈련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직면하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과 경력 관리 실행의 주체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달 체계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나 또 정책 간의 연계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성과 측면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에 대한 경험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직업 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여성의 경우는 직업 교육 훈련을 할 때 본인이 익숙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요. 또한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경력 개발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3년 이상의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전 일자리에 본인의 그런 경험이나 전문성을 좀 매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훈련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자로 삼았던 부분은 그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훈련과 여성가족부의 이세일센터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의 자료를 협조받아서 분석에 활용을 했고요. 경력 단절 여성의 사업의 프로그램 특성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내용에서 이제 여성 특화 프로그램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과학기술인 여성인재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폴리텍 대학의 여성 재취업 과정, 경기도의 꿈날개 정도가 여성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이제 세일센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용 서비스를 하는 두 개의 큰 기관인데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 수요 수급자나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와 같이 전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세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성 사유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비해서 세일센터의 경우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어떤 맞춤형 훈련과 직업 기초 능력, 또 취업 후에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양적 데이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질적 데이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한국 폴리텍 대학과 세일센터의 분들을 이제 모시고 FGI를 진행한 결과 한국 폴리텍 대학교는 이제 인기가 많은 직종은 조리사나 바리스타, 앙금 베이커리, 가죽공예, 취업률이 높은 직종은 아파트 관리 사무원, 전기 설비 분야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 캠퍼스의 경우 취업률은 낮지만 훈련 과정에 따라 창업률이 95%로 높았고요. 세일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육아휴직 복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육아휴직 신청 시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세일센터의 정보로 데이터가 쌓이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세일센터를 통해서 그 여성을 고용한 그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면담을 했는데요. 이분께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봤더니 국가의 보조금 유인이 좀 컸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구글의 스쿨풀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 창업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잉맘의 대표께서 저희 이제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여쭤보았을 때 육아를 병행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교육공간 안에 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했고 또 육아 바우처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코테이션을 보시면은 아기를 데려갈 수 있어서 아기가 있는 엄마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고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아 아이랑 공존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FGI 내용은 이제 소셜 벤처 위커넥트인데요. 본 회사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 대상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센터의 보편적 복지로 커버가 되지 않는 정책 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소셜벤처나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먼저 발굴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취업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시켜서 일터로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훈련 성과와 정책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훈련 데이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데이터를 좀 짧은 시간 안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자료는 고용보험 DB 그리고 HRDnet DB를 활용해서 2015년, 2019년 기간 내에 종료된 실업자 계열 훈련에 참여한 여성 25세에서 54세 3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훈련에 참여한 여성 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능력 훈련 이후에 취업 성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취업 여부 결정 요인들을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은 경력 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훈련 후 취업률이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에 따른 취업 가능성 감소 폭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을 때 2년 미만의 여성인 경우는 취업률이 62%, 경력 단절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여성의 경우는 54%.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로 인한 인적 자원의 감가가 단절 초기에 급격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력 단절 발생 2년 이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이제 좀 더 포커스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 참여 여성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요. 고용직업 분류 기준으로는 연구직, 공학기술직 직종에 가장 많았고 NCS 대분류 기준으로는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대분류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텍 대학의 훈련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는 고학력 여성 경력 프로파일링 경향성이 높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저학력 여성 경력 프로파일링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이세일 시스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평균적으로 이제 여성 친화 직종이라고 하는 사무, 회계, 관리, 사회복지, 임용, 숙박, 음식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었고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2배가량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년 미만의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취업 이후에 고용 유지율을 살펴보시면은 1년 시점을 기준으로 세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중에서 35%가 재취업한 일자리의 경력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았을 때 세일센터의 전체 평균 임금은 약 125만 원, 그리고 이제 세일센터를 통한 취업자들의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았을 때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경력 단절 발생 2년 이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세일센터의 경우에는 좀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자리와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고학력 여성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될 것입니다. 정책 제언을 이제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의 전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로 일자리 수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관리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제 부처 간의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창원의 폴리텍 대학의 여성 용접사 과정과 세일센터가 연계해서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달 체계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공동의 성과 창출 그리고 또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많은 사례로 제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세대별 경력 상담, 훈련, 재취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 친화적인 훈련 플랫폼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데이걸스와 같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보니까 이들의 특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3040 같은 경우는 이제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서는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50 플러스의 여성의 경우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계지향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생애 주기별로 육아와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이제 서비스 유형을 제시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해당 유형에 따라서 좀 다양한 보육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는 기존의 노동시장으로 사실상 편입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제3의 섹터, 소셜벤처라던가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의 경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소셜벤처 생태계나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경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훈련 및 취업의 성별 직종 분리를 완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는 그 여성의 비전통적 직종 또는 남성 중심의 훈련 참여를 할 경우에는 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미국의 완투라는 완투 액트를 좀 참조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완투 액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성의 비전통적 직무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주가 성공적으로 해당 직종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벤치마킹해서 사업주가 여성의 훈련 참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훈련 참여를 위해서는 이제 육아 지원 서비스라던가 인프라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훈련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원격 지원을 하고 또한 재택근무 일자리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트레이드 유니언 컨페더레이션에서 일터 안에서의 역량 개발에서 러닝 앳 홈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정책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경력 단절이 발생되는 그 순간부터 스킬 퇴화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력 단절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육아휴직 중에 경력 복귀를 위한 상담 서비스와 원격 훈련 형태의 리스킬링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비모성 사유의 경력 단절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계약이 해지된 그런 경우에도 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력 단절 기간이 5년 또는 10년과 같이 좀 많이 길어진 여성들에게는 비형식 학습 활동과 경력 개발 서비스 지원을 좀 끊임없이 커뮤니티 베이스로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데이터가 헤비한 그런 발표 내용을 오랜 시간 동안 발표를 했는데요. 온라인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